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립니다. 복지 서비스 정보 채널 복지도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가? 말로 다 이야기하자면 몇 수십만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주거 공간, 살아갈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이 주거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생물한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 나도 아무리 술 먹고 정신 줄 놓고 다녀도 어떻게 해서든 집에 찾아가려고 하지. 우리 무의식 속에는 잠도 잘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바로 안정적인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지. 하지만 그 집이 보통 비싸야지. 금수저인 사람은 어떻게든 재산을 물려받아 자가인 경우가 있으나 아무리 능력 좋은 의사나 변호사도 금수저가 아닌 경우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건 참 어려워. 근데 대출은 아무나 해주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등의 저소득층에게 집을 사는 건 현실에서는 없는 일이지. 더군다나 집이 있다고 치면 바로 수급자 탈락이니까. 다시 말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집을 갖는 것은 어려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탄해하지 말라고. 오늘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어떤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영상 끝까지 시청해줘.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우선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주거복지 서비스, 즉 임대의 종류는 세 가지야. 대표적으로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보면 돼. 전세임대부터 설명하자면 집을 제공해준다기보다는 1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준다고 보면 돼. 쉽게 말해 그 돈은 전세 보증금이 되는 셈이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1억 3천만 원이 기준이고 그 중에 5%는 자부담이야. 5%는 650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1억 2,350만 원까지만 대출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65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거기에 이자를 월 임대료 형식으로 내는 거지. 물론 이자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해 엄청 저렴하겠지? 지원금 규모에 따라 이자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대충 1에서 2% 정도 되네. 이 정도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임대료 즉 월세를 지원받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보면 돼. 물건에 따라 전세로도 계약 가능하고 월세로도 계약은 가능해. 단 집은 본인이 직접 구하러 다녀야 해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도 함께 존재해. 다음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SH, LH 등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형식이야. 이건 전세임대와 반대로 직접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집으로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공고가 많지 않아. 그리고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비 자금을 마련해 놓아야 해. 그리고 대부분은 원룸, 다세대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 이런 골격하에 원하는 사람은 공고 나올 때마다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마지막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야. 아마 영구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알 거야. 영구임대 아파트 대부분 도시의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라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야. 물론 일반 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난방도 잘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지역별 아파트별로 상이하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겠지? 단 주변에 술을 드시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전세임대, 매입임대에 비해 신청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건 그만큼 살기 괜찮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냐? 공고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은 기초수급자, 그 중에서도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장애인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수급자 및 차상이면서 65세 이상이 1순위라고 보면 되고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이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라고 보면 돼. 근데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 2순위는 좀 경험상 봤을 때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 위에 설명한 내용은 공고마다 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고. 그럼 좀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얼마나 영향을 크게 끼칠지는 모르는 거지만 가점이라는 게 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부양가족의 수, 거주기간 기준은 제껴두고 청약저축은 좀 들어놓을 수 있잖아. 경합시 이런 것 또한 가점이 되니까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청약저축을 들어놓는 게 좋지. 참고로 가구 원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지니까 신청 시 유의해야 해. 신청 기간은 언제냐?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LH, SH에서 공문을 내려줘야 알 수 있는 거여서 주민센터는 미리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언제쯤 나오냐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단 공고 알림이 신청이라는 것을 해봐. LH나 SH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LH나 SH에 전화해. LH는 1600-1004, SH는 1600-3456
전화해서 공고 알림이 신청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 그럼 공고가 나올 때마다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혹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잘 참고해봐. 위 세 가지 서비스는 공고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잖아. 하지만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주민센터에 보여주면 수시로 신청 가능해. 단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만. 자, 여기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소개해봤어. 그 나머지 뭐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거는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잘 몰라. 그건 개별적으로 알아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이야.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보증금도 좀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대상이 신청하는 거라 주민센터에 왜 답변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지 마라. 본래 LH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업무를 주민센터에서 위임받아 대신 해주는 거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하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아마도 집을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부분이어서 그렇겠지? 자본주의 시대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집은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사는 공간 정도로 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야. 암튼 오늘은 좀 길게 이야기했네.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좀 부탁해.